아, 마을버스는 또 돈이 돼요? 네, 마을버스는 돈이 돼요. 왜냐면 그래요? 노선이 짧아서 그런가? 아니요, 인건비를 후려치기 때문에 네. 그 졸음운전 때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네. 버스 하시면서 아니면 그냥 버스 하면서요. 버스 하면서? 네. 이거 나가도 되나요? 아, 예, 나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진민이라고 하고요. 현재 경기 시내버스에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딘지? 현재 하남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요. 네. 하남시에서 강남을 가요, 저는. 초록버스예요? 빨간버스예요? 초록버스. 아, 초록버스인데 네. 이게 시를 넘나드나요? 보통 이제 신설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이제 노선이 생기면서 네. 들어간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네네. 보통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왜냐면 버스가 돈이 안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인건비 빠지고 기름값 빠지고 버스 운영비 빠지면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 예, 맞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 하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버스비로 이게 회사가 운영이 될까? 절대 안 돼요. 네. 다 망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버스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네. 다만 마을버스는 거의 보조금 없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아, 마을버스는 또 돈이 돼요? 네, 마을버스는 돈이 돼요. 왜냐면 그래요? 노선이 짧아서 그런가? 아니요, 인건비를 이제 한마디로 후려치기 때문에 네. 대우도 이제 안 좋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는 속된 말로 뺑뺑이라고 하는데 1시간에 한 바퀴씩 13바퀴, 14바퀴를 돌아요. 근데 이게 되게 빡빡하거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5분 쉬고 나가고 시간 없을 때는 배도 너무 아픈데 2시간 참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마을버스 때는요. 근데 시내버스는 이제 복지 보장해주고 수당도 따로 있고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잖아요. 예, 있죠. 이 세 개하고 네. 그 위에 M버스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쵸. 하고 요 마을버스하고는 대우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마을버스만 다른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각 경기 시내버스들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좀 다르고요. 유일하게 이제 같은 조건의 버스는 서울버스 같은 건 공영제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수당이나 뭐 근무 시간은 다 거의 다 동일하고요. 대우도 대부분 동일한 편입니다, 지금. 근데 경기도는 또 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고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어요. 경기버스는. 뭐 예를 들어 제일 안 좋은 여건 있는 쪽이 경기 쪽에서는 김포 쪽이에요. 김포 인천. 저 김포 사는데. 그러세요? 왜요? 거긴 또 왜 안 좋은 거예요? 김포가 일단은 별명이 있어요. 킬포라고. 하도 이제 신호 위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버스 기사가 근무 조건이 너무 안 좋다는 게 이제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운행 시간이 빡빡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빡빡하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속된 용어 신호를 깐다라고 하는데 김포 같은 거는 신호를 많이 까요. 안 까면 시간이 안 맞아요. 까도 5분이 남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제가 킬포시에 살고 있었구나. 거기 이제 사람이 이제 좀 많이 다친다고 해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고요. 인천 쪽은 아무래도 이제 차도도 많이 복잡하고 도시 여건도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쪽은. 그래서 대부분 그쪽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마을버스를 선택하시고 어떤 분들은 다른 버스를 선택하시고 하세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뭐 일반 회사들도 어디 중소기업에 있다가 경력을 쌓으면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좋은 기업으로 가는 이제 그런 게 있듯이 버스도 마을버스에서 한 3개월에서 1년간 무사고를 거쳐서 시내버스를 들어간 다음에요. 거기서 이제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같이 이제 경기 시내버스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음 행선지가 이제 서울이나 공항버스인데 이제 거기서 임금이나 이제 복지나 이제 몸에 이제 힘들고 안 힘들고가 차이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마을버스에서 어느 경력을 갖춰야만 시내버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단 조건은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사실은 위험한 게 이제 경력이 없는 분을 시키시다 보니까 임금도 적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손님이 넘어지는 사고라든지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나든지 그렇게 나는데 만약 경찰관이 와서 기록이 작성이 되면 다른 시내버스나 이런 데를 못 가요. 안 받아줘요. 사고 경력이 있으면. 네네. 보험 경력은 상관없어요. 그 기록이 그래요? 안 남으니까. 근데 경상 3명, 뭐 경상 중상 1명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요. 음주운전은 받지도 않고요, 애초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하긴 음주운전은 범죄니까. 예, 그렇죠. 그건 전과자니까. 예, 전과자는 서울버스는 거의 못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현재 제 나이는 30이고요. 이제 30이시고요. 네. 근데 벌써 마을버스 하시고 이제 전직하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죠. 저는 승급했죠. 아마.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마을버스 몇 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1년을 했고요. 1년 정도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차 정비가 안 돼가지고 한 번은 앞차를 박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고 난 적이 있는데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 되게 고생하시는 중 하나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만두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고 다른 회사를 가서도 6개월이나 1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참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사실. 아, 회사를 바꿔도 경력 인정이 안 돼요, 또? 네. 같은 마을버스끼리인데도? 버스 회사에서 주로 보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스펙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학력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근속이에요. 뭐 어디 마을버스에서 3개월, 어디 마을버스에서 6개월 이렇게 하면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제야 왜 마을버스가 남는다고 하셨는지 답이 나오네. 예, 이게 예. 무조건 마을버스에 경력을 채워야 되고 그쵸. 이직도 쉽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또 어느 정도를 채워야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테크트리가 딱 짜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일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네.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안 그런데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시내버스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요. 이 사람 어떻냐고. 이제 거기서도 만약 이 사람이 나랑 앙숙이었는데 그냥 영역 채우고 간다는 사람이면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걸로 바뀌긴 했어요. 그런 게 많아서. 또 이제 놓아주기 싫은 사람 이제 예, 맞습니다. 뭐 딜을 하는 거죠. 너 경력 1년만 더 쌓으면 내가 한번 서울 한번 보내주게 노력 좀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마을버스 기사님들은. 그럼 거기서 마을버스 이제 1년을 채우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어디서 하셨어요? 하남에 있는 마을버스에서 하남시. 예, 근무를 주 거점이 하남시시구나. 예, 그렇죠. 그 하남시가 아무래도 버스도 많고. 아, 그래요? 예, 이제 근무 여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부분이 더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뭐 급여적인 거나요? 아, 그나마. 네. 예, 그리고 근무처라든지 여러 마을버스가 있는데 뭐 카운티라고 해서 되게 자그마한 이제 유치원 버스 같은 거 있죠. 일반 버스들은 이제 조랑말이라고 해서 9m 버스를 이야기하고요. 시내버스는 10m 버스를 보통 몰아요. 근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카운티를 몰게 되면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차가 너무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런 마을버스를 피해서 저는 이제 하남시로 온 거. 아, 마을버스지만 좀 더 큰 버스를 운행하는 그 지역으로 가신 거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회사를 들어가기에도 좀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뽑힐 확률도 더 높고요. 월급이 네네. 마을버스에서는 보통 얼마 정도 받아요? 일단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근무 형태가 사실상 평균적으로 항상 똑같이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개수라는 거는 보통 일반 버스들은 격일제를 많이 해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더블이라고 해서 근무를 이틀 하고 하루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 만근을 15개로 치는데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7개 한 달에 18개 정도 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을버스는 평균 연봉이라고 해봤자 한 2,000? 2,200? 2,200. 예, 뭐 그 정도. 실수령 기준으로? 예, 실수령 기준으로요. 거의 그럼 한 200이 조금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뭐 180에서 한 230 사이? 그 정도 받는 그 하루에 몇 시간 일하죠? 17.5시간, 18시간 정도 일하죠. 18시간. 이틀에 하루만 일한다 하더라도 9시간. 근무 시간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뭐 넉넉하게 받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마을버스는 돈도 돈이고 힘도 들고 마음도 많이 고생도 하고요. 그냥. 그리고 나서 시내버스로 가면은 이제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같아요? 많이 달라져요. 경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가 있지만 일단 제 회사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6개월간 인턴 기간이 있어요. 아, 마을버스 하고 왔는데도? 네. 왜냐면 이제 그 사이에 운전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노선에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긴 노선, 뭐 4시간짜리 노선, 3시간짜리 노선 이런 노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따지면 한 3,6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 직원이 됐을 때는 연봉이 한 4,400에서 4,800 사이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인턴 때가 한 300 정도 받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직원이 되면은 한 400 정도 받는 거고? 예, 그렇죠. 실수령 떨어질 때는 한 37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370 정도? 아, 네네. 실수령 기준으로? 네네. 그러면 지금 총 버스 경력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2년 하고도 한 4개월째 됐고요. 2년 4개월 정도? 네,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아, 그러면 그 몇 살에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한 3년 전에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28살 때 버스 같은 경우는 만 26세 보험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제 생일 또 1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8, 1월 1일에 일을 시작했어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저는 버스를 하시려고? 준비를 했어요. 제 학력에 어느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해봤거든요. 제 진지하게. 근데 일반 사무실을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을 수 있을지언정 그걸로 뭐 높게 연봉을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촌이 서울 버스를 하시기 때문에 삼촌이 운행을 하신다고요? 아니면 운영을 하신다고요? 아, 버스 회사 기사님입니다. 아, 기사님. 네네. 기사님. 아, 삼촌분님도 서울 버스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고? 네, 삼촌한테
물어봤죠. 그 근무 어떠냐? 그거 하루 일하면 한 20만 원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한 달이면 600대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봤는데 알고 보니 격일제. 그래서 그걸 언제부터 이제 마음속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1년 전부터인 거예요. 1년 전부터? 네. 이번 생일만 지나면 네네. 간다 이제 생각하시고. 네, 결혼을 앞두고 있었었기 때문에. 네. 무언가를 찾았어요 지금? 예, 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빨리 하셨구나. 네, 그래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제가. 7대부터 이제 생각을 하시고, 28은 마을버스와 함께 보내시고, 네. 29대부터 이제 시내버스로 가신 거네요. 네네, 거의 그렇게 된 거죠. 한번 시작하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운전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안 졸려요? 졸려요. 정말 졸리죠? 졸려요. 네. 정말 아찔한 순간도 사실 많고요. 네. 특히 마을버스 할 때들은요. 그 졸음운전에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데. 버스 하시면서 아니면 그냥? 버스 하면서요. 버스 하면서? 네. 강남에서. 이거 나가도 되나요? 예, 나가도 됩니다. 네, 강남에서 중앙차선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창문도 열어보고 껌도 씹어보고 나와서 바람도 한번 쐬보고 그런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에어 파킹이라고 해서 에어를 땡기면은 이제 그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히는 게 있어요. 그 버스 서 있는 거 보면 갑자기 네. 칙 소리가 예, 맞아요. 소리 나는 거. 네. 그게 브레이크구나. 예, 이제 평소에는 그걸 항상 이렇게 해놓는데 제가 너무 졸리니까 이제 브레이크 밟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디서 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제 앞에 버스랑 제가 박아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에어 파킹을 제가 안 해놓은 거죠. 너무 졸리다 보니까 그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거 깜빡 안 했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 일단 시내버스 진입하고 나면은 사고 나도 안 잘리나요? 잘리는 게 보통 1,000만 원 이상 사고를 잘린다고 말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뭐 어이없게도 되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앞에 있는 차를 박아서 한 500만 원 나왔다거나 이러면 제명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버스 기사는. 1,000만 원인 거 사실 쉽게 넘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왜냐면 버스 가격이 맞습니다. 비싼데.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수리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많이 해주고요. 마을버스는 개인 돈으로 처리합니다. 마을버스는 버스 공제에 가입 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보험 처리하면 할증료가 붙잖아요. 박으면 할증료라도 받아내요. 시내버스에서 그때 사고 났을 때 그러면 본인 월급에서 뭐 차감되는 건 없어요? 그거는 없는데 이제 따로 월급 제외하고도 무사고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5만 원인데 그건 안 줘요. 한 달에 5만 원이요? 예. 급여적인 부분은 크게 페널티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크게 페널티는 없는데 1년에 사고가 같은 사고가 3번 혹은 이제 큰 사고 2번 났다 가면 그때는 제명 사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잘려버리는 거고. 네.